안녕하세요. 맥케네치의 투자 클럽입니다. 자, 내일 새벽에 이제 최종적으로 나오게 되는 FMC 관련되는 경계 심리가 지금 또 발동하면서요. 특히나 성장주 관련되는 이제 제약바이오 관련되는 부분의 하락세가 또 이제 크게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셀트리온은 합병 관련해서 주식 매수 청구권 관련해서 대비책은 어떤지 이 부분도 기사가 좀 나는데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 분위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에 마감된 이제 뉴욕 증시 같은 경우가 본래는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 이제 FOMC 관련되는 부분은 동결이 거의 뭐 99% 이런 분위기였는데 최근에 유가가 많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사우디나 이제 러시아의 어떤 감산, 그래서 연말에 뭐 100달러까지도 뭐 될 것이다. 에너지 쪽에서는 유가만 이렇게 올라가요. 뭐 천연가스라든지 석탄 관련되는 부분은 계속 이제 하락세인데 사우디와 러시아의 어떤 감산 관련된 어떤 결정의 연장 이런 흐름이 나오면서 최근 이제 뭐 한 두세 달 정도에서 가격이 한 30% 넘게 이제 올랐던 부분들, 이걸 이제 FMC가 이제 첫날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제 인플레이션 관련되는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시장에서는 야, 이 뭐 동결이 아니라 25bp도 올라가지 않을까? 그리고 내년도에 이제 찍게 되는 점도표에서 이 금리 인하가 생각보다는 빠르게 되지 않을 수 있고 금리 단이 이제 고금리 단에서 계속 이제 상당 부분 유지가 되면서 뭐 금리가 되는 어떤 분위기지 않느냐, 요런 어떤 이제 뉘앙스가 나오면서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0.23% 좀 하락세로 좀 맞췄거든요.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다시 0.96% 하락을 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원달러율 자체는 뭐 1원 정도가 빠졌고, 지금 3일 연속으로 외국인들은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하고 방향이 다르게 선물 쪽에서 계속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코스닥 쪽에서 매도를 하고 있고요. 기간은 어제는 이제 거래소 중심이었다가, 자, 오늘도 이제 거래소 단에서 이 금융투자 중심으로 매도를 하고 있는데, 매도 강도는 이제 어제부터 좀 줄었어요. 자, 개인들은 이제 이런 상황에서 코스닥에서 2천억대 정도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 같은 경우는 3.87포인트 빠지면서 2,500 중반선 계속 유지를 해주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1% 가까이 빠지면서 875선까지 내려왔죠. 자, 코스피 종목에서는 하락 종목 수가 거의 한 2배 가까이, 코스닥 쪽에서도 한 뭐 4배 가까이, 한 3배 가까이 하락 종목 수가 많은 어떤 흐름입니다. 종목별로 좀 살펴보면요.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어떤 하락으로, 최근에 이제 강한 어떤 실적단과 더불어서 강하게 좀 올랐던 에로트베쿰이 9%로 가장 하락폭이 좀 크죠. 최근에는 이제 뭐 반도체 관련되는 진공펌프뿐만 아니라 태양광 쪽에 어떤 쇼티지가 나고 있다. 뭐 가동률을 올려도 이 수요단을 뭐 대응할 수 없다. 이 정도로 굉장히 실적이 좋은데요. 그래서 뭐 2배 이상 올라왔던 에로트베쿰이 이제 급조정을 지금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2차전지 쪽에서는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에코프로비엔과 더불어서 좀 일단 강한 반등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90만원대 부근에서 오늘 장중에 95만원대까지 흐름이 좀 나왔고,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도 29만원대 부근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좀 그 윗꼬리 형태가 조금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2차전지 쪽은 그나마 이제 최근에 어떤 조정 흐름들을 조금 반등세 흐름이 나왔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로봇 관련주들은 두산 쪽에 이제 대규모 자금 뭐 유치 뭐 이런 어떤 기사들이 나오면서 아침에 조금 다시 또 이렌시스 중심으로 좀 올라갔다가 지금은 다시 또 이제 음봉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AI 관련되는 흐름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뭐 바이오 쪽에는 결국 금리 단에 가장 예민한 어떤 섹터가 바이오잖아요. 그래서 FOMC 관련되는 어떤 이슈가 다시 금리의 긴축과 그 기간들이 계속 유지될 것 같다, 이런 어떤 분위기가 나오면서 오늘은 보면 이제 의료 AI 관련되는 부분의 대장주이죠. 루닛이 아주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루닛이 급락을 하고 있고, 어제 이제 비만 당뇨 관련되는 부분이 또 이제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이 부분도 이제 하락 조정이고요. 최근에 가장 강하게 좀 움직였던 이 알테오젠 관련되는 부분들도 4% 조정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이제 HLB도 나름 최근에 좀 강한 흐름을 보였다가 오늘은 또 이제 재료가 나오면서도 이제 하락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셀트리온은 뭐 시장이 올라가든 떨어지든 크게 지금 흐름 없는 건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뭐 음봉입니다만 큰 어떤 움직임은 없는 상태죠. 그래서 분봉상으로 보시게 되면 14만 5천 원대에서 살짝 조금 내려가 있는 흐름이죠. 그래서 수급상으로 좀 살펴보게 되면 오늘도 일단 이제 셀트리온 쪽은 프로그램하고 외국계가 일단 매수입니다. 수급상으로는 이제 한쪽 사이드가 일단 매수를 유지해주고 있으니까 크게 뭐 빠지는 것도 아니고 크게 올라가지도 않으면서 15만원권 부근에서 계속 이제 플랫형 흐름으로 주가가 계속 이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거래원 순간 거래량에서 보면 이제 골드만삭스 쪽에서 한 만주 정도 들어오고 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뭐 셀트리온 제약, 세 종목이 다 비슷한 어떤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뭐 기사 관련되는 부분 아침에 나왔던 기사를 좀 살펴보면요. 결국 이제 뭐 9월 25일부터 이제 합병 반대 관련된 의사 표명을 하고 이제 다음 달에 주총, 매수 청구권 행사, 램시마 SC의 FDA 신약으로 허가 관련되는 이제 결정이 날 것으로 보여주고 이제 3분기 실적 관련되는 여러 가지 이제 이슈가 있는데요. 아침에 나왔던 기사는 이제 주식 매수 청구권 관련되는 대비책. 그러니까 주식 매수 청구권이라는 자체가 이 합병에 의해서 내가 뭐 반대 의사를 표명한다든지 아니면 현재 주가 대비해서 주식 매수 청구권 가격 자체 기준가 자체가 뭐 주가에 따라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회사가 이제 사달라고 하는 게 이제 회사한테 이제 사달라고 이제 요구할 수 있는 게 이제 주주 입장에서 주식 매수 청구권입니다. 그래서 합병을 할 때 이제 이런 행사 물량 자체가 합산해 가지고 1조 정도까지는 이제 우리가 회사가 받아주겠다. 그래서 1조가 이제 넘게 되게 되면 이제 합병 관련되는 부분이 이제 변동성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뭐 좋은 거는 이제 이런 청구권 가격보다도 주가가 훨씬 윗단에 있으면 뭐 셀트리온 기준으로 이제 15만 원대니까 뭐 16만 원, 17만 원 가 있으면 주식 매수 청구권 관련된 어떤 부담이 이제 덜하죠. 그래서 기준으로 세웠던 게 이제 1조입니다. 근데 회사가 이제 상반기에 두 회사가 가지고 있는 현금 자산이 한 8천억 대입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이 한 6천억 대 좀 안 되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제 2,500대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1조에 준하는 어떤 매수 청구권 행사 요구가 만약에 들어온다. 그러면 이렇게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어떤 대비책 마련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런 게 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런 것에 가장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이 주가가 매수 청구권 가격보다 지금 낮게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반대 매매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근데 별로 차이는 없죠. 15만 원이니까 지금 뭐 14만 5천 원이니까 뭐 별로 지금만 그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뭐 반대 매매 흐름들이 어떻게 날지가 굉장히 뭐 중요하겠죠. 근데 그런 차원에서 9월 초에 이제 그 신용 등급을 그 신규로 평가를 받았거든요. 보통 이제 채권을 발행하려면 그냥 뭐 발행을 막 하는 게 아니라 이 채권 평가 기관으로부터 이 등급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신용 등급을 이제 두 개의 어떤 평가 기관으로부터 A1을 지금 받았거든요. 그러면 뭐 A1이라고 하는 말은 단기 이제 신용 등급 중에서 최고 등급을 받고 있는 거죠. 그 셀트리온은 이제 그동안 자금 조달 관련되는 부분들이 뭐 이렇게 채권을 발행하기보다는 은행급 차입을 좀 더 선호를 했어요. 그래서 뭐 신한이라든지 우리라든지 산업은행 수출입, 그래서 셀트리온 주주들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저런 어떤 은행들로부터 차입을 받았으니까 차입을 할 때 이렇게 담보를 맡기지 않습니까? 이 담보 관련되는 부분에서 뭐 공매도로 쓰이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뭐 불만을 표현하면서 차입 관련되는 부분을 상환하라 이렇게 뭐
많이들 요구하는 어떤 부분이 여기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차이 말고 이제 회사채 같은 경우는 2013년, 2015년, 그러니까 뭐 10년 전에 10이라든지 EB 관련되는 부분 발행한 게 전부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주식매 청구권 관련 대비를 하기 위해서 CP 관련되는 CP는 뭐 이렇게 긴 물량은 아니죠. 뭐 1년 미만의 단기물인데 요런 어떤 등급 평가를 받게 된 부분들은 필요하면 이제 자금 조달하기 위해서 뭐 이런 어떤 이야기고, 그다음에 셀트리온 관계자도 단기 및 장기 자금 조달을 검토하고 있는 게 맞다, 이렇게 이제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또 이렇게 해줬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만, 주가가 안 올라가서 만약에 이제 매수 청구권이 되더라도 충분히 여기에 대해서 뭐 대비는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아무튼 이제 셀트리온의 어떤 주가 흐름은 시장하고 전혀 이제 그 관계없이 마이너스 베타 흐름들을 올해 연간으로 계속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9월 이제 중순이 넘어갔기 때문에 이제 9월 하순, 10월 달 합병 이슈와 신약 허가, 그 다음에 3분기 실적의 어떤 흐름들을 어떻게 좀 반영해 줄 것인가. 결국 이제 수급에 중요한 거는 외국인 어떤 흐름이라는데, 외국인들은 최근에는 그렇게 흐름이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기관들만 조금 이제 들면서 거래량이 증가되면서 방향을 어떻게 이제 윗방향으로 강력하게 이제 낼 지점인가, 뭐 이런 부분인데, 아직은 이제 이런 흐름들이 9월 달에 좀처럼 자사주 매입 이후에 연속해서 나오고는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14만 5천원 단에서 15만 원대 어떤 돌파 흐름이 언제쯤 나오느냐, 이게 일단 가장 중요한데요. 장중에는 14만 5천원을 이제 유지하면서 이 흐름을 5장에도 이어가는 게 중요하니까 이 부분 좀 살피시면서 흐름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